지금 동정했네. 자, 재무회계 기초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는 요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연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무제표는 몇 가지? 5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배웠던 분들은 대차제도표라고 배웠을 거예요. 대차제도표는 재무상태표로 우리가 일반의 기준법에서는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야. 이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고, 이 주석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요거죠. 세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사항. 다시 말해 내가 5억을 외상매출 5억을 받을 게 있어. 그럼 5억이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런 것들을 세부사항을 기재해 놓은 것이 주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외부 정보 이용자들 이렇게 재무회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회계는 이거는 뭐 특수목적 보고서예요. 그래서 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미래를 지향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과거를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요거를 재무회계는 우리가 흘러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재무제표를 보여줘야지만 내 회사 주식을 사줘서 내 회사에 돈을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에게는 이건 절대 외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수 경영자와 관리직 두 사람만이,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관계자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에게는요. 자, 이런 상태로 해서 재무회계의 목적은 투자 및 신용평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상태 여기 써있죠? 요 경영성과가 요게 손익계산서예요. 요 손익계산서를 요게 경영성과라고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경영성과를 운영성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운영성과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자본변동표는 우리 주주들의 변동이 있을 경우와 또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실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100주에서 200주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본 변동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하게 이 재무상태표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우리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여기서는 크게 비용과 그 다음에 수익으로 2가지로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1순위로 이렇게 자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더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자산, 부채, 자본과 비용, 수익으로 같이 먼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와 주석은 제가 이제 가면서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얘기하자면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진 겁니까? 요걸 가지고 거래의 편료소라는 우리 원칙이 있는 것이죠. 규칙이 있는 것이죠.
거래에 팔려서. 자, 그래서 우리 거래 10요소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거래에 팔려서를 봤을 때, 거래에서 걸려서 팔려서를 봤을 때, 차변, 여기는 차변 항목이고요. 오른쪽에는 대변 항목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 팔려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산의 증가, 여기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아이고, 채자가 틀렸네.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아이고, 자본의 감소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거래 10요소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10요소라고 하면 여기가 비용의 소멸, 아니 수익의 소멸, 그 다음에 비용의 소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하지 않아도 좋아요. 수익의 소멸, 비용의 소멸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 해도 좋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아예 여러분들 헷갈리세요. 비용은 무조건 이렇게 나눠질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자산부채 자본이 있죠. 요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이거 T자로 이루어질게요. 이거는요. 요런 T자로 먼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 있죠. 자산부채 자본, 요거 자산부채 자본은요. 요거는 무슨 계정 과목이에요? 여기는요. 요거는 재무 상태표에서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비용과 수익은 요거는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는 요것은 뭡니까? 비용과 수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의 소멸, 수익의 소멸은 결산 때만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비용의 거래에 팔려서만 10요소를 알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자산부채 자본은 차변도 갈 수 있고 대변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비용은 차변에, 무조건 수익은 대변에 간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의 소멸도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회계를 배웠던 분들은 이런 게 있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요거만 비용의 소멸, 수익의 소멸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비용과 수익이 아니에요. 뭐 자본조정 이런 건 비용과 수익이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용의 소멸과 수익의 소멸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결산할 때 차변에 성급비용, 요게 자산의 증가, 이건 비용 아닙니다.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비용의 소멸, 요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이런 거 있죠. 보험료 같은 거. 비용의 소멸, 요때만 지금 소멸 생기는 거야. 또 하나 또 있는 건 뭐냐면 차변에 뭐 임대료, 이건 수익의 소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 수익, 요거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요때만 비용의 소멸, 수익의 소멸이 생기는 거야.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용과 수익은, 비용은 무조건, 손실과 비용은 무조건 차변,
수익과 이익은 무조건 대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현금이 들어오면 차면 나가면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그냥 발생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해드리는 것이고 자 이렇게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요거만큼은 꼭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적으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거와 손익계산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이런 원리로서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들어가고 잠깐 4시 5분에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